온갖 음해에 시달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거울을 던질 수 있습니까? 진 대표 최고위원 답변해 주시죠. 반갑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역사적 책무는 우리 선배들이 그랬듯이 좀 더 안전한 나라, 좀 더 잘 사는 나라를 우리 후대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우리 이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책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위기 관리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가? 이 문재인 정권 돌아서 6개월 지났는데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흥진호 납북 사건. 과연 이 흥진호 납북 사건의 내막이 뭐냐?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21일 날, 10월 21일 날 갑자기 조업 중이던 배가 한국 국민 7명, 외국인 3명이 탔던 배가 없어졌습니다. 22일 날 아침 8시 2분에 전체 청와대, 해경, 해군, 중앙재난상황실, 총리실까지 통신을 19번 보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27일 날 북한에 의해서 납북됐다. 북한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이러한 보고체계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7일 동안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가 되고 납북이 되어 있는데 그 7일 동안 보고체계는 무너졌고 청와대는 몰랐고 국방부 장관은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 이게 관리 시스템이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은 27일 날까지 청와대는 도대체 뭘 했느냐? 언론 방송은 이 사건을 무슨 보도를 했고 무슨 언론을 보도를 기재했느냐?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25일 날 문재인 후보 당시에 약속했던 프로야구 개막식에 가서 문재인 씨와 문재인 씨 부인은 거기서 시구를 하고 치킨을 먹었습니다. 도대체 7일 동안 청와대가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서 프로야구를 시구하고 치킨을 먹는다? 세월호 때 그렇게 7시간을 얘기하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리고 누가 도대체 언론 통제를 한 겁니까? 7일 동안에 이 사건을 언론 통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 언론 보도가 나지 않고 그렇게 시시할 수가 있습니까? 22일 날 45차례에 걸쳐서 외국에 우리 인근국에도 요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거 분명히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해야지 대한민국의 안전이 제대로 지켜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바뀌었어요. 보니까 이 규제 프리존법하고 서비스산업발전법, 과거 야당 박근혜 정부 시절 야당, 지금 여당이죠. 그다음에 국민의당 엄청 반대했습니다. 이거 풀어야지 일자리 만든다고 해야 된다 이랬는데 보완책까지 다 해놓은 법이에요. 그 당시 엄청 반대하다가 이제 한번 느낄 거예요. 일자리 어디서 만들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박근혜 정부 때 추진했던 규제 프리존법, 그다음에 그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얼마나 올바랐는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흥진호 문제, 사실은 대통령이 모르고 25일 날 야구 시합 갔으면은 문재인 씨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알고 갔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탄핵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7명이 납포가 돼가지고 북한에 있는데 프로야구 시구 갔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 낚싯배 문제 말이죠. 우리 언론 방송도 왜 이럽니까? 낚싯배에 15명이 돌아가시고 7분이 이제 부상 겸 이렇게 있는데 구조하는 과정에 문재인 씨 정권이 정말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렇게 언론 방송이 떠들었어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겁니까? 정확하게 수중 헬기는 75분 만에 갔고요. 그 다음에 수중을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잠수부는 72분 만에 갔습니다. 골든타임은 30분에서 40분인 거예요. 지금 초동 대처가 다 잘못돼가지고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15사람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는 이거 신속히 대처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떤 사물을 보고 어떤 그 사고를 보는데 이렇게 시각이 다릅니까? 골든타임 다 놓치고 들어가가지고 배에 있는 11명 중에서 4사람 구하고 7사람 다 돌아가셨어요. 도대체 이거에
좀 이따 제가 언론 방송의 편파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고 이렇게 가면은 언론 방송이 견제 안 하면은 누가 정부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다. 그리고 이 보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에 그 포항 지진이 5.5잖아요. 경주 지진이 5.8인데 실질적으로 이 정부가 지진 대책 예산을 올린 게 3분의 1을 올렸습니다. 원 예산에. 그래서 포항 지진이 나니까 불이 나게 이걸 바꿔가지고 예산 정액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엄청나게 있는 정부다. 그런데 언론이 야 지진이 경주 지진이 났는데 왜 예산을 그렇게 안 올리냐 지진 관련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단식하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재구속 안 된다는 얘기하고 하나는 이 손석희 태블릿 PC, JTBC 이거 좀 특검 좀 해라. 좀 자유한국당에서 이거 뭐 특위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 방송분들한테 얘기 드릴게요. 안전 문제든지 국가의 여러 가지 국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은 언론 방송이 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제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론 방송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JTBC의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니다. 또 이거 절도한 거다. 그리고 도대체 비밀번호를 1시간 만에 어떻게 풀었냐. 조작됐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이 있으면은 언론 방송에서 그러면 한번 다뤄보자. 제가 손석희 씨한테 그랬어요. 아니 거기에 뉴스룸인가 저하고 한번 1대1 토론 좀 하자. 그것이 언론 방송의 역할 아닙니까? 국민들이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정당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데도 언론 방송이 내몰라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이 탄핵의 촛불의 스모킹 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언론 방송이 제대로 된 방송, 공정한 방송, 또 권력 눈치 보지 않는 그러한 언론 방송으로 태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예. 하시죠. 예. 우선 그 지진 안전 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만 당시 정부 여당 박근혜 정부나 그 당시 여당에서 이것을 무르세로 일관했죠. 그러다가 이제 경주와 포항 지진 나니까 지진 대책을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진 때문에 원전이 폐쇄되는 건 아닙니다. 원전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이고 원전이 완전히 폐쇄되는 것은 소위 2080년, 그러니까 2030년부터 시작돼서 2080년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노후 원전, 그러니까 더 이상 안전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월성 1호기가 폐쇄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자꾸 이제 언론에 대한 문제를 조원진 의원께서 얘기하시는데 진짜 언론 잘못되게 엉망으로 만든 게 그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에 대한 반성과 사과부터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원진 의원께서 이 헌법적 질서, 그다음에 법적 절차에서 선택된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결과를 인정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당 정책 토론회 지금 저희 그 사회 안전 대책 제일 주제로 말씀을 제가 9초 나눴는데 남았는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한테 귀태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대통령한테 귀태라고 한 사람이 예의를 존중해달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요. 자, 아쉽지만 안전 문제 관련해서 한 번만. 네, 지금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되는데 또 이명박 문재인 씨 지금 지난번에 국회 와서 시정연설할 때 뭐라 했습니까? 중소기업 중심경제, 서민 중심경제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4,730원에 4,370원에서 이번에 6,530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이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노동계 설득해야 됩니다. 지금 어떠냐? 문재인 씨 정권을 이렇게 한다. 빚가리 정부라 그래요. 자기 대선 때 도와줬는 민노총, 정교조, 좌파 환경단체, 좌파 시민단체 이 사람들한테 빚 갚다가 끝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 최고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애국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지키는 정당입니다. 문재인 씨 정권 들어와서 6개월 동안 과연 이 헌법적 가치를 지켰느냐, 특히 자유경쟁체제인 자본주의 이 가치를 지켰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무원을 17만 4천 명 늘리겠다, 최저임금을 1만 원씩대로 만들겠다, 이런 거 전부 다 한 가구당 합치면은 5천만 원 정도의 부담이 가는 겁니다. 30년에. 그래서 이러한 역주행하는 또 시장경제에 역주행하고 있는 이 사회주의 경제에 만들려는 이런 좌파 정권 참
저희들이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 친노동 정책 빨리 걷어쳐야 됩니다. 이 친노동 정책 중에서 특히 노동이사제, 노동자가 경영에 관리하는, 그러면 누가 기업을 만들겠습니까? 또 성과급 폐지 문제, 그다음에 노동시장 시간 단축 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문제. 이 친노동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성노조를 설득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런 노동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갈 길이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앞으로 대한애국당은 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